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 리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별자리 띠리링 리오 사자자리 여러분들의 리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자자리 언제 하냐고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에너지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타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자자리 여러분들의 2026년 에너지 흐름 나에게 일어날 일 리딩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딩은 피커 카드 리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를 선택하실 수 없고요. 별자리 리딩은 양력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별자리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세 설명란을 열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정확한 별자리 확인 가능하시고요. 본 리딩은 태양궁을 위주로 하지만 여러분의 상승궁이 사자자리다 하시는 분들도 이 리딩 참고 가능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사자자리다 하시는 분도 이 리딩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드를 열면서 여러분의 1년간의 에너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카드 기대하면서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오, 월곡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메인 에너지로 월곡 카드가 나왔습니다. 처녀자리예요. 일단 처녀자리는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옆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201호, 202호 사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처녀자리고요. 이게 사자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있는 별자리란 말이죠. 처녀자리는요, 일단은 분석가고요. 여러분은 파이어 사인, 그리고 처녀자리는 동전 사인입니다. 흙 사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주의자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처녀자리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돋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신지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마돈나, 두 번째 제니퍼 로페즈, 세 번째 산드라 블록. 멋져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멋지다고 생각도 하시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처녀자리하고는 온도차가 확실히 있죠. 이분들은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여러분들의 1년간의 메인 에너지로 나왔다면 뭐 처녀자리인 어떤 분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 처녀자리 시기 때 여러분의 별자리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도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약 한 2분간 두 분의 올해 이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녀자리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식과 월식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일식과 월식은 노스노드와 사우스노드, 즉 그 위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3일 날에 처녀자리에서 월식이 있게 되고 2월 17일 날에 물고기 자리에서 일식이 있게 됩니다. 작년에는 반대였어요.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인즉슨 지금 월고가 사우스노드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우스노드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우스노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물병 자리가 북쪽노드, 그리고 여기가 사우스노드가 될 겁니다. 7월 27일 날 여러분 별자리가 시작됨과 동시에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우스노드를 받는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때가 돼서 사우스노드가 돌아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사우스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무엇인가입니다. 갚아줘야 될 무엇, 혹은 여러분이 받을 게 있다면 그것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했어야 될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우스노드가 여러분의 위치에 머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무엇인가였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의 관계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사귀었다가 이별이 된 거면
전생의 그분이랑 뭔가 이별이 좀 애매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으로 가져왔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장이 딱 보여졌을 때 느껴진 건 사우스 노드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때는 그냥 천여자리인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인 것 같기도 합니다.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봐야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1월부터 6월, 오른쪽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에너지를 올리면서 계속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부터 6월까지의 에너지 10개요. 셀폰이 나옵니다. 그래요. 전화기, 휴대폰, 여러분이 새로운 기종으로 핸드폰을 교체한다. 가능하죠. 이번 6개월 동안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패밀리 카드가 나오네요. 하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셀폰과 패밀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셀폰은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회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하반기의 패밀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는 외부 활동, 하반기는 내부 활동 정도로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이 셀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요, 대중 앞에, 대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나? 아무튼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거나 나서야 되거나 하는 일들이 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하반기에 나와 있는 패밀리, 단순하게 보면은 가족들 간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서 뭐 가족들과 더 돈독해진다, 혹은 가족들과 다툰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DNA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거죠. 이런 방식대로. 자, 한 장씩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컴포트 존이 나옵니다. 세상에. 사우스 노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드의 변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사우스 노드가 나오네요. 진짜 천여자리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천여자리가 사우스 노드에 있으니까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샤도우 사이드가 나오네요. 자, 셀폰에 사우스 노드가 일단 나와 있어요. 사우스 노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깔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이 패밀리는 솔직히 지금 이 카드가 상당히 안 좋은 카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제가 뽑아서 그래요. 뭔가 카드를 열 때마다 부정적인 카드들이 그냥 주구장창 나와서 저도 막 지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제자리가 지금 이게 10번째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지치네요. 아무튼 가족들 사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상반기. 문이 있네요. 그래요. 문 카드. 나이트 펜타클이 있어요. 그래요. 나이트 펜타클. 3개의 컵. 그렇습니다. 3개의 컵. 8개의 컵이 뒤집어집니다. 8개의 컵이 뒤집어져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8개의 칼이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같은 팔 카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노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업로드하는 리딩 중에서 운명이 한 칸 이동한다라는 리딩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우스 노드와 노스 노드가 이동을 하는 그 에너지에 관한 리딩인데, 여러분들은 좀 관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리딩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우스 노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왔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불렀을 뿐인데도 가수를 뺨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우스노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전생에서 그 실력을 가져온 겁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편안하겠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아이돌이 된다면 인기도 많아질 것이고 하겠죠. 자,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낸 건 아니에요. 전생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던 그 친구에 비해서는 좀 쉽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일도 어렵죠. 아이돌이라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 일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쟁취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보단 덜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따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노드에서 가져온 무엇인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삶이 편해지는 대신에 인생이 따분해져요. 그 반대가 노스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다만 운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뭐 수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뭐 친구들이랑 어디 볼링을 한번 치러 가도 맨날 똥창에다가 공이 빠지고 뭐 이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볼링은 늘지 않는 거죠.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노스노드고 가져온 것이 사우스노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크게 어떤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생에서 그런 재능만 가지고 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사우스노드가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 뭐냐면 빚입니다. 빚. 여러분이 뭐 어딘가에 돈을 빌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전생에서 여러분이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혹은 약간 못되게 살았다든지 뭐 그러면 이번 생에 와서 그것을 갚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번 사우스노드가 여러분으로 넘어갈 때 그때쯤에는 여러분이 이제 무엇인가를 갚아줘야 될 시기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보면. 뭐 이게 그런데 뭐 엄청나게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거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좀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전생에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갚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날짜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26년 7월 27일 날에 여러분이 사우스노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8년 1월 20날까지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머무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위치에 사우스노드가 있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갚아주게 된다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는 셀폰이 있죠. 전화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많이 하게 되는 6개월이다. 예를 들어 뭐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거기서 글만 보고 있었는데 모임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좀 중요한 입지에 뭐 올라서 여러분이 뭐 총무가 돼서 돈을 걷는다든지 뭐가 됐든 뭐 동호회 활동이든 뭐 사회적인 활동이든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일이 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셀폰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실 수도 있는데 이 셀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거기서 말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구설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는 요렇게 쫙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꺼냈고요. 문부터 스타트를 해서 요렇게 갑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큰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일단 1월에는요. 뭔가 깨림직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이 이전 같지 않네 라던가 혹은 이 친구 혹시 나 말고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라던가 혹은 여러분의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좀 달라졌다라던가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날 대하는 거지 라던가 아무튼 어떤 조짐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더문이거든요. 그리고 별자리로는 정갈자리, 개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게요. 물고기 자리까지 같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사인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좀 심란하다. 아니야, 심란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라는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꺼냈다라고 볼 땐 일식과 월식의 시기랑 겹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 2월 17일 날에 물고기 자리에서 이게 물고기 자리 카드네. 그렇네. 자, 물고기 자리에서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에서 관측이 가능해요. 제가 시간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 그런데 3월 3일 날에 월식이 처녀 자리에서 있게 되죠. 그것은 이제 남반구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다. 뭐 칠레나 이쪽에서는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시즌이 이때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일식과 월식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달이.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일식과 월식 때 뭔가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나이트 펜타클이 됐어요. 일단 나이트 펜타클 여기 나왔죠. 처녀 자리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게 땅 사인이기 때문에 처녀 자리, 황소 자리, 염소 자리를 의미하는데 특히나 이 카드는 처녀 자리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사람이 상반기에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흔히 보는 뭐 20대에서 30대 중반 뭐 그 정도의 사람인데 상당히 진중하고요. 헛소리 같은 거 안 하고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덤벙대지 않고 하나씩 요행을 바라거나 이러지도 않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과 뭐 친해진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동전을 들고 있잖아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위치에 동전이 있어. 너는 사자잖아. 그러니까 이 동전을 너가 가져가면은 앞으로 너의 삶이 바뀌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걸 너에게 직접 주지는 않아. 너가 가지고 가야 돼. 라는 의미예요. 그 말인즉슨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섭외하거나 스카우트 할 때 저희랑 진짜 꼭 일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오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갖다 주진 않겠다예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합니다. 너가 가져가야 돼. 라는 쪽에 가까워요. 자, 그러다 세 개의 컵으로 바뀝니다. 세 개의 컵은 여기 보면은 친구들끼리 그냥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그냥 즐거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쯤이 뭐 4, 5월달 한참 봄일 때 따뜻해질 때겠죠. 술을 좀 드실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솔직히 이 카드가요, 셀폰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의미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상반기 말로 오게 되면은 8개의 컵이 역방향이 되는데요. 이게 좀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이게 떠난다 카드예요. 떠난다 카드.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나는 떠나고 싶지 않다예요. 어떤 누군가랑 사귀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쪽과는 일 못하겠습니다. 저쪽 회사로 가시죠.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이 회사에 무조건 있어야 돼. 난 여기에 코를 박을 것이야. 라고 하는 느낌의 카드예요. 일단 뭐든 간에 현재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나는 떠나고 싶지 않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두려움 카드를 꺼냈거든요. 솔직히 이 밑에 제가 좀 놀란 게 있는 게 3개의 동전이 있어요. 이게 일을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그 밑에 또 3카드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에게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우스노드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다니기 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성공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이 회사 그냥 다니면서 이 월급에 만족하고 무탈하게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오퍼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퍼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건데 다만 여러분이요,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를 아예 멀리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놔버렸다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로 볼 때는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것 자체에 그렇게 올인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재 있는 위치에서 머물고 싶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 근데 지금 여기는 나는 떠나고 싶지 않네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사가 낫다는 말이고, 오퍼가 들어온 회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넓게.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각오를 가지게 되면은 내리기 쉬운 결정인데 지금 있는 데가 너무 편하고 성공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좀 많나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반기 올려볼게요. 하반기는 일단 가족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상반기가요, 여러분의 일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은 패밀리가 나와서 확실히 가족들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나올지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3개의 지팡이가 서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카드가 같은 카드죠. 여러분이 선택을 했네. 여러분이 선택을 하나 봐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너무 좋은데 성공을 해야겠어 로 가나 봅니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선택을 하나 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드나 봐요. 일단 가봅시다. 자, 7개 칼이 나왔어요. 7개 칼. 그러니까 여러분의 2026년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벽하게 가는, 그러니까 즉 100%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고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되시나 봐요. 자, 나이트 펜타클이 이게 이렇게 되나? 자, 이 카드죠. 얘랑 같은 카드거든요. 역방향이 됐어요. 역방향이. 그렇군요. 그래요.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헐밋이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페이지 원즈의 역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패밀리 카드가 나와서 여기에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딱히 그런 카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가족이라는 것과 상당히 크게 관련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여러분이요, 뭐든 간에 좀 가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좀 더 자주 드리고 이게 휴일이 될 때 좀 더 자주 찾아뵙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처럼 보여져요. 가족이 신경 쓰란 말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샤도우 사이드가 있죠. 솔직히 이게요, 타로 카드의 데블 같은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어두운 측면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자리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 7개의 칼이 나왔어요. 자, 7개의 칼. 자, 7개 칼이 있는데 앞에는 3개의 지팡이가 있죠. 3 더하기 7은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인가가 완성되고 종결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성공
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공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뭔 것 같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오퍼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곳으로의 뭐 이동 혹은 우리 이런 거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걸 A 회사라고 합시다. A 회사에서 여러분 보고 오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좋으니까 그냥 저 여기 다닐게요 라고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름도 뭐 떨칠 수 있고 나는 사자자리니까 일단 평범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운명인자라. 나는 남들보다 독특해야 되고 남들보다 특출나야 되고 남들보다 멋지게 살아야 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성공의 무엇인가가 오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나는 사우스노드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편한 곳에 있고 이것 자체가 상당히 나에게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세 개의 지팡이를 꺼냈잖아요. 지금 같은 카드잖아요, 얘랑.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말쯤에는 나 가기 싫어 이러다 7월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음을 돌리자가 되는 건데요. 이게 좀 큽니다. 자, 7개의 스워드는요, 슬쩍 빠져나가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샤도우 사이드가 있죠. 여러분이 옮기게 된다라고 할 때요. 저 오늘부터 관두고 다른 회사로 갑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나 봐요. 뭔가 약간 눈치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뭐 어떤 회사든 간에 관두고 옮기게 되면 눈치가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 7칼 같은 경우는 슬쩍 빠져나가다라는 느낌 쪽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를 생각했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샤도우 사이드가 나온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다소 방해를 한다든지 해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동 자체를 좀 싫어하는 거죠. 왜 이동하는 거야? 라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간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 부담을 가져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마음이 정말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은 사자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아무튼 7개 칼은 죄책감도 있는데 그렇다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다 나이트 펜타클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지금 역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이트 펜타클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어물쩡거렸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은 뭐 옮겨야 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이 좀 갈등하고 좀 헷갈리고 이러는 부분에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입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전을 너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등을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역방향이니까. 그럼 너가 안 가져가겠단 말이지, 이 동전. 그럼 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넘길게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잃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선택을 했다는 아니에요. 아니죠.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했다라는 게 깔끔하게 한 게 아니고요. 뭔가가 좀 구리게 끝났어요. 뭔가가 구리게 끝났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뒤집어졌다라는 말은 이게 신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신뢰 뭐 이런 건데 지금 얘가 뒤집어지는 거라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의 평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헐밋의 역방향입니다. 헐밋의 역방향은요.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답을 찾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등도 꺼져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숨어버린다라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평판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우리 보통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경우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날아가면은 잠정 뭐 휴식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카드예요. 아무튼 어떤 실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활동도 많고 했던 상반기에 비해서 뒤로 가면은 뭔가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가 특히 샤도우 사이드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구리고 어두침침하고 약간 그런 기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볼 카드는 아닙니다. 솔직히. 헐밋이 뒤집어졌다라는 것에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이 상황에서. 답이 없다. 카드예요.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숨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언더라인이 나쁜 소식 카드가 나왔거든요. 배드 뉴스 카드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뉴스가 들려오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이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6개의 칼이 있었어요. 이게 이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A라는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샤도우 사이드의 어떤 기운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게 낫겠다라는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 때문에 좀 애매한 입장 취하다가, 이게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평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상당히 잘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깔끔하게. 그런데 그게 좀 약간 실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 내가 어쨌든 A로는 못 갔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여기를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A도 아닌 B라는 쪽을 다시 찾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은 뭐냐면 느낌적으로 A라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고 가다가 잘 안 됐는데 그게 지금 다니는 것과도 좀 연관이 돼서 좀 이상하게 꼬이다가 여러분이 마음 결정을 여기도 아니구나, 내가 발붙일 곳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떠나시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1분 사랑 리딩 해볼게요. 자, 황소 자리, 처녀 자리, 염소 자리로 추정되는 어떤 멋진 친구가 있어요. 아주 진지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발전이 안 돼요. 그냥 흐지부지예요. 뭔가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좀 애매하게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친구로 남자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냥 즐겁게 노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다 여러분이 그 친구에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그 친구는 좀 뒤로 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사자자리인데 내가 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매달려야 돼? 라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친구에게 에너지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황소 자리, 염소 자리, 처녀 자리로 추정되는 이 친구가, 특히나 처녀 자리로 추정되는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못 사귀겠습니다라던가 혹은 아무튼 긍정의 답은 아니에요. 부정의 답을 주게 되어서 여러분이 거기서 다소 좀 의기소침해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볼 때는요.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원했는데 좀 잘 안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열어볼게요. 예측하지 못한 일 카드입니다. 뭔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거 카드 꺼내면서 이 오징어 카드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징어가 아니고요 닷 카드입니다. 닷. 오징어가 보여서 그런데 앵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닷이에요. 닷.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타로에서 닷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안정적으로 무엇인가 뿌리를 내려서
그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순간에 닻이 내려져 버려가지고요. 무엇인가가 진행이 안 된다. 소위 말해 어디엔가 꽉 붙잡혀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일로 뽑았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개의 칼이 되는가 동시에 이 나이트 펜타클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움직여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한 무엇인가 스탠스를 취해줬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맞아라는 쪽의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이 A라는 회사를 간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회사에 남은 건데 그 남은 이유는 지금 이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움직여질 수 없는 상황.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인가 이렇게 발묶여 버렸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월이 아니죠. 연말로 오면은 어디 그냥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그냥 다 싫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찾는 것도 좀 어렵고 하신 것 같아요. 아, 별자리 리딩 왜 이러죠 진짜. 아유, 역방향 카드를 쓰지 말까? 하는 저도 힘드네요. 자, 오라클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승궁은 어떤 별인가요? 상세 설명란을 열면 내 네이털 차트 보기 옆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정보들을 입력하는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먼저 넣으시고요. 저는 K럽이니까 K럽으로 넣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서울이다 하시면은 SE 정도만 치시면 밑에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태어난 곳이 북한 평양이기 때문에 평양 PY를 치면 이렇게 평양이 나옵니다. 평양, 노스코리아. 그렇죠. 제가 태어난 날은 6.25입니다. 06, 25일. 그리고 1950년도였죠. 제가 태어난 시간은 10시 몇 분으로 할까요? 40분? 오전에 태어난 걸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6.25 전쟁을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남아할 때 돛담배 하나 타고 내려오던 이렇게 크리에이트 차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상당히 난해한 그림이죠. 태어났을 때 당시의 하늘의 모습을 캡처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평양에서 태어난 케일럽의 태양궁은 캔서, 계절입니다. 찾아볼까요? 태양의 모양은 동그라미 안에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캔서라고 적혀 있죠. 상승궁이 중요한데요. 상승궁은 이 원을 반으로 나눴을 때 ASC라고 보여지는 이곳이 저의 어센던스, 상승궁이 되겠습니다. 남이 나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처녀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랑은 비너스를 보는데요. 자, 비너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비너스는 황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리딩을 보고 싶을 땐 황소 자리를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일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고 싶으실 때는 주피터를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주피터의 위치를 볼까요? 팔시스에 있습니다. 나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라고 궁금해 하실 때는 물고기 자리에 리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라클 올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야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봅시다. Be bold and make the first move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카디날 문입니다. 자, 카디날이라는 것은 계절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가 카디날 사인입니다. 여러분은 픽스드 사인이라고 해서요. 계절의 중앙에 있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도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첫걸음 떼라라는 의미예요. 뭔가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라는 거죠.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시도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말고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망설이는 게 왜냐면요. 지금 얘 때문이거든요. 사우스 노드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면 그래 하겠어. 열심히 해야 된다면 하겠는데 내가 지금은 있잖아.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 내가 사우스 노드가 없었다면은 내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나 사자 자리야. 왜 이래? 장난해? 내가 가진 건 에너지밖에 없어. 나는 열심히 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별자리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뭐든 간에 여러분이 수동적인 어떤 자세로 무엇인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거 말고 직접 여러분이 움직여 주시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천사의 조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연과 연결되라 라고 합니다. 다시 좀 젊어지고 회춘하고,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무엇인가 결정 내릴 때 여러분이 헷갈려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오피셜 퍼슨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제가 이 리딩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멀고 처녀 자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피셜 퍼슨, 공무원이란 카드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이트 펜타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얘도 사람이고, 저는 얘를 사람으로 리딩을 안 했고 오퍼로 리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잡 오퍼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이 처녀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공무원, 즉 어떤 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행정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다. 가능하고요. 오피셜 퍼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뭔가 돌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언가 정해진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 자체로 볼 땐요, 선을 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라는 쪽에 가까운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 있다. 혹은 이런 사람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벤트 카드로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많이 높고, 혹은 제복을 입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사들의 답변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어떤 사인 같은 것들을 봐야 된다. 흘러가고 있는 것에서 뭔가 놓치지 말라는 거죠. 촉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런 거겠지 라고 넘어가지 말고 유심히 봐라. 그리고 피스풀 레솔루션이 나오네요. 솔직히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평화적인 해결책이죠. 자, 평화적인 해결책이 조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에게 평화적이지 않은 다툼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래 맞서 싸우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것보다는 어른스럽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느낌적으로는 요때인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자, 우주의 조언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기댕겨 카드가 나옵니다. 기댕겨. 뭘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댕겨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이 기댕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아무튼 뭔가 여러분이 정확한 액션을 취해주지 않아서 어떤 일이 꼬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웨이스로 볼 때는 여러분이 너무 침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줘야 될 타임에 이렇게 답을 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날짜를 봅시다. 날짜.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띠리링. 준. 6월입니다. 6월. 요때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6년 7월 27일이 처녀 자리에서 사자 자리로 사우스 노드가 이동합니다.
근데 주는 일단은 6월이죠. 그러니까 요때가 6월이잖아요. 그리고 요때 이제 사우스노드가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이때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잠깐만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요. 6월 30날에요. 6월이 보여서 그래요. 6월 30날에 개자리에서 여러분 자리로 목성이 들어가네. 목성이 행운의 별입니다. 제가 매년 한 번씩 해드리는 리딩 있잖아요.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그게 목성 리딩이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6월 30일 날 들어가요. 물론 뭐 목성은 사우스노드랑 상관없죠. 노드가 바뀌는 거는 7월 27일이에요. 행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성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목성의 기운을 받는다면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노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양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6월이 있고 그리고 숫자 1이 있죠. 6월 1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일단 양자리로 볼 때도 이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 느낌적으로 양자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와서 너가 가져가 볼래?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양자리 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뭔가 좀 약간 갈등하게 만드는 어떤 일은 확실하게 있을 것처럼 보여지긴 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리딩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어떤 중요한 사람 하나도 여러분에게 좀 확실하게 2026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함 나머지 12별짜리 분들과 여러분의 러브 에너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스타트 할게요. 여기 양자리가 나왔으니까 그렇네요. 양자리 분하고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리 분과 사자자리 분. 걸 위더 스네이크가 나옵니다. 일단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리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의지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해요. 나만 봐주길 바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라고 하고 약간 요런 게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버려질까봐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황소자리 보겠습니다. 황소자리와 여러분. 일단은 황소자리 분은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지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잘 나가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출중한 거면 그럴 확률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푹 빠질 수도 있겠죠. 나르시스트 카드입니다 이게. 자, 쌍둥이 자리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어떤 에너지를 꺼내줄까요? 카세트가 나옵니다. 일단은 쌍둥이 자리 분이랑 여러분이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일단은 뭔가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코드도 안 맞고 그리고 뭔가 고리타분하다는 느낌도 들긴 드나 봐요. 쌍둥이 자리 분이. 그리고 어떤 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두 분 머리에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좀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깊게 남아 있어서 회복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뭔가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카드는 아니에요. 자, 개자리 보겠습니다. 개자리 분과 여러분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시는 개자리 분. 여러분은 개자리 분과 소울메이트인가 봅니다. 영혼을 나눈 소울메이트다 가능해요. 자, 여러분과 같은 사자자리 보겠습니다. 사자 러너가 나오네요. 자, 일단 어떤 한 분이 이 관계를요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나 봅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은 관계죠, 아무래도. 자, 처녀자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처녀자리. 처녀자리가 여러분한테 키스를 하려고 했던 거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나이트 펜타클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답을 안 준 거네. 일단은 키스가 나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의 자리분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 천칭자리 볼게요. 천칭자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이별돼서 너무 슬퍼. 그때를 생각하면은 많이 슬퍼라고 합니다. 자, 정갈자리 볼게요. 정갈자리분은, 너는 사자자리라서 멋진 갈퀴와 늘씬한 사자의 몸을 가졌잖아. 그래서 너는 인기가 많고 그런다 보니까 너는 나를 도끼로 잘라냈어. 너는 너무 갖기 힘든 사자자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무튼 이분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한테 잘려져 나간 사람이에요. 자, 사수자리 보겠습니다. 사수자리. 사수자리 분은 여러분을 보고요, 한눈에 반하나 봐요. 일단은 번개 맞은 것처럼 이게 막 그 오글거리고 간질거리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염소자리 보겠습니다. 염소자리와 여러분, 두 분은 일단은 열정이 끌어넘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약간 섹슈얼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육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끌린다 라는 겁니다. 자, 물병자리 볼게요. 물병자리 분과 사자자리, 해머가 나오네요. 일단은 고집적인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이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리는 부분도 있고 뭔가 쉽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물고기 자리 보겠습니다. 물고기 자리와 사자 자리인 여러분, 두 분은요, 뭐 애정은 없습니다.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고요. 말이 잘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분이랑은 그냥 스타벅스 가서 계속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자 리딩 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확연하게 딱 좋다라고 이렇게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뭔진 몰라도요, 사우스 노드가 이동되는 부분, 그리고 목성이 여러분에게 또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뭔가 좋은 것은 오는데 그것을 쉽게 잡을 수도 없는 약간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6월쯤에 그 목성과 관련된 거, 그리고 사우스노드와 관련된 리딩도 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무탈한 2020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